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에 기대어 서려 한다. 벽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이름이든 상관없다. 혼자서는 힘이 약해질수록 기대고 싶은 마음은 커진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기대가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말하려 한다. 나무를 하나 떠올려 보라. 바람이 거센 들판에서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잘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옆 나무의 몸을 기대어 자란 나무는 다르다. 겉보기엔 혼자가 아니다. 늘 무언가에 닿아 있다. 하지만 기대던 나무가 먼저 쓰러지는 순간 그 나무는 함께 넘어간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다. 기대는 습관이다. 노후의 삶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자식은 있지 않나? 그래도 돈은 조금 있지 않나? 그래도 내가 예전에 뭐 좀 했지 않나? 이 말들은 모두 안심을 가장한 기대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워진다. 주변을 보라.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도 전화 한 통 기다리다 하루를 끝내는 사람. 돈이 있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 TV 소리로 밤을 채우는 사람. 과거의 명함만 붙잡고 오늘의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다. 단 하나 기대어 살아왔을 뿐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이 말은 젊은 시절의 교훈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뼈아프게 새겨야 할 말이다. 노후는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혼자 책임질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나는 오늘 노후에 절대 기대면 안 되는 세 가지,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를 말할 것이다. 위로하지 않겠다. 대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남기겠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내 얘기 같아서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끝까지 듣고 나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지 마라. 노후는 그렇게 시작된다. 노후에 절대 기대면 안 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자식이다. 자식은 의지가 아니다. 이 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니며 노후를 책임지는 장치도 아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노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효를 말했지만 부모가 자식의 삶에 매달리는 것을 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부모의 역할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물러나는 자로 보았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 앞에 서 있으려 하면 자식은 제 삶을 살 공간을 잃고 부모는 스스로 설 힘을 잃는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나 노후에 이 말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희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미래의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은혜를 빌미로 삼는 순간 덕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연락도 오고 가끔 얼굴도 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산이 쌓인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대는 요구로 변하고 요구는 서운함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말하지 못한 채 노후의 공기로 굳어진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식사를 마치는 날이 들고 전화 한 통을 기다리다 하루를 접는 사람이 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다. 부모의 기대가 현실보다 앞섰을 뿐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은 기대를 꼽았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누구에게도 노후를 의탁하지 않았다. 자식에게도 제자에게도 벼슬의 명성에도 기대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의 생활을 단단히 세웠다. 글을 쓰고 규율을 만들고 하루의 질서를 지켰다. 그는 사람이 기대지 않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도 노후에 남은 것이 적은 경우를 자주 본다. 집도 돈도 시간도 자식을 위해 썼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의 의무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사랑은 나눌수록 가벼워지지만 기대는 쌓일수록 무거워진다고 보았다.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식과 오래가기 위해서 자식에게서 노후를 떼어내라는 말이다.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은 부담 없이 곁에 남는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는 말수가 줄어든다. 요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집은 다 해준다더라는 말을 삼킨다. 그 대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운다. 정약용은 이를 부모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라 했다. 기억하라. 자식은 노후의 버팀목이 아니다. 자식은 관계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관계는 기대가 사라질 때 가장 오래 유지된다. 둘째, 돈에 기대지 마라.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돈에 기대어 살 수는 없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노후는 계산 속에서 마른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숫자에 민감해진다. 통장 잔고, 연금 날짜, 병원비 계산이 하루의 기준이 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돈이 삶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버티는 상태로 들어간다. 노후의 돈에 기대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고 늘 불안하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돈이 줄어들 가능성에 더 먼저 흔들린다. 이 불안은 조용히 사람을 고립시킨다. 만남은 줄고 말은 짧아진다. 돈은 남아있는데 곁은 비어간다. 주변을 보면 흔하다. 생활은 가능한데도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다니고 식사는 간단히 때우며 하루를 소리 없는 텔레비전으로 채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다. 돈은 물건을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돈은 도움을 부를 수는 있어도 마음을 붙들어주지는 못한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후는 끝없이 불안해진다.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관계가 계산으로 바뀐다. 이 만남이 남는지 손해인지 따진다. 그 결과 관계는 얕아지고 얕아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먼저 사라진다. 돈은 지켜냈지만 사람은 남지 않는다. 노후의 돈은 삶을 받쳐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삶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 돈이 위에 있으면 모든 선택이 움츠러들고 사람은 점점 작아진다. 검소함은 돈이 적어서 생기는 태도가 아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할 때 생긴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적어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노후의 품격은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자세에서 갈린다. 노후의 돈에 기대지 말라는 말은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뜻이다. 돈은 준비물이지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다. 기억하라. 돈은 당신의 하루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끝내 당신의 몫이다. 노후에 절대 기대면 안 되는 것 그 세 번째는 과거의 명성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과거로 물러난다. 앞을 보는 힘이 약해질수록 뒤에 남은 시간은 더 선명해 보인다. 문제는 추억이 아니라 과거에 기대어 현재를 버티려는 태도다. 과거의 명성은 이미 끝난 시간에 속한다. 그것은 오늘을 책임지지 않는다. 어제의 이름은 오늘의 밥이 되지 않고 어제의 자리는 오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과거의 자신을 끌어와 지금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늘 예전 이야기부터 꺼낸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가까웠는지를 반복한다. 그 말 속에는 자랑보다 현재를 버티기 위한 방패가 숨어 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시간이 갈수록 얇아진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기 시작하면 사람은 오늘을 관리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을 정돈하기보다 이미 끝난 시간을 반복해서 꺼내든다. 그 결과 하루는 느슨해지고 생활의 질서는 무너진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과거에 머무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명성은 남이 부여한 것이다. 직함도 평판도 자리는 모두 그 시절의 조건이 만든 결과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이름도 함께 사라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현재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노후의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지금의 변화에 대해 불평만 드러난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달라져야 할 것은 자신의 태도라는 사실은 외면한다. 과거의 명성은 정리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야 할 기둥이 아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은 지금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힘은 과거를 얼마나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리했느냐에서 나온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공이 아니다. 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낼지 정해놓은 사람은 과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기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과거가 있어도 지금 앞에서 무너진다. 기억하라. 과거는 증명서가 아니다. 지금의 삶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어제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다. 그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의 생활 능력이다.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생활이다. 생활이 무너지면 사람은 빠르게 흔들린다. 돈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생활을 스스로 꾸리지 못하면 노후는 불안 속으로 기운다. 생활 능력이란 대단한 기술을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먹고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힘이다. 이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다. 주변을 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도 하루의 밀도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라도 식사를 챙기고 집안을 정돈한 뒤 자신의 시간을 쓴다. 다른 한 사람은 하루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한다. 도움이 반복되면 스스로 하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든다. 생활 능력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씩 내려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이건 귀찮다, 이건 누가 해주겠지 이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삶의 손잡이를 놓고 있다. 노후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불편을 감수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편리함에 너무 빨리 손을 내밀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자기 역할을 포기한다. 생활을 대신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연습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된다.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늘은 무엇을 할지, 어디까지 할지 스스로 정한다. 이 작은 결정들이 하루를 지탱한다. 반대로 생활을 맡긴 사람은 결정을 남에게 넘기고 그 결과에 불만을 쌓는다. 노후의 품격은 큰 선택에서 갈리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생활에서 갈린다. 제때 먹는가, 스스로 움직이는가, 하루를 계획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노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생활 능력은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할 때도 분명하다.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고 고맙다는 말을 아낄 줄 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곁에 남게 만든다. 반대로 생활을 맡긴 사람은 도움이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은 관계를 마르게 한다. 노후에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다. 못해서 안 하는 것과 안 해서 못하게 되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되돌리기 어렵다. 기억하라.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다.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힘은 밖에 있지 않다. 당신의 하루 안에 있다.
둘째, 절제된 인간관계,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노후의 사람은 관계로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로 버틸 수도 있다. 문제는 많고 적음이 아니다. 어떻게 맺고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힘이 된다. 아는 사람이 많고 부르는 자리가 많으면 움직일 이유도 생긴다. 그러나 노후에는 다르다. 관계가 많을수록 감당해야 할 피로도 함께 늘어난다. 그 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는 쉽게 소진된다. 주변을 보면 분명하다. 모임은 많지만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사람은 많아도 마음은 혼자인 상태다. 반대로 관계는 적지만 서로의 사정을 아는 몇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유지보다 정리가 더 중요하다. 자주 만나도 불편한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지금도 옳은 관계는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이 없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놓지 못한다. 그러나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진다. 절제된 인간관계란 차갑게 거절하는 태도가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데나 쓰지 않는 태도다.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맺는다. 이 기준이 없으면 노후는 쉽게 휘둘린다. 노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나 도움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런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관계를 절제하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자기 사정을 함부로 풀어놓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편안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문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의 연장이 아니다. 다시 짜야 한다.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속도, 지금의 체력, 지금의 마음 상태에 맞춰 관계를 줄이고 다듬어야 한다. 기억하라. 노후에 남아야 할 관계는 의무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다. 함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는 절제에서 시작된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루를 돌아보는 사유의 시간이다. 노후에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은 몸도 돈도 아니다. 생각하는 힘이다. 하루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방향 없는 시간에 휩쓸린다. 젊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가 채워진다.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외부에서 정해주는 일정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는 다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자기 몫이 된다. 이때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은 쉽게 흘러내린다. 주변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남의 말과 남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는 피로만 남는다. 반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사유의 시간이란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 무엇이 지나갔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시간이다. 이 질문이 없으면 사람은 점점 감정에 지배된다. 노후의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진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분노한다. 생각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사람을 소모시킨다.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나 지금의 이 마음이 옳은가를 묻는다. 이 짧은 거리두기가 노후를 지켜준다. 사유는 기록으로 남을 때 더 단단해진다. 길게 쓸 필요 없다. 두세 줄이면 충분하다. 오늘 잘한 것 하나, 불편했던 것 하나, 내일 덜 낼 것 하나. 이 간단한 정리가 하루를 묶어준다. 노후는 외부의 소음이 줄어드는 대신 내면의 소리가 커지는 시기다. 이 소리를 외면하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마주할 수 있으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생각하지 않는 노후는 남의 삶을 대신 사는 노후다.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 끝까지 혼자 설 준비를 하라. 강물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흐른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길을 낸다. 강물은 누구에게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힘으로 끝까지 흐를 뿐이다. 이 시기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 아니다. 남은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는 시간이다. 자식도 돈도 과거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기대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바깥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도권을 잃은 노후는 빠르게 초라해진다. 반대로 스스로 설 준비가 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기억하라. 기대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붙잡아야 할 것 3가지. 이 기준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다. 노후는 위로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다. 정리로 버티는 시간이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끝까지 혼자 설 준비를 하라. 그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다.